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순서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수건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셨고 저도 기다렸던 그런 법인데요. 자, 오늘 현장 우리 2분 뉴스 친구들이 다녀왔습니다. 제 곁에 이지호 강지호입니다. 미안. 예, 우리 강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안. 원래 이름 뭐 틀려도 됩니다. 이거 또 오래 가던데, 이거. 예, 우리 강지호 PD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 현장을 최수근 요즘에는 상병이 아니라 해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최수근 해병이라고. 예. 그러죠. 예. 최해병 사건 관련돼가지고 집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병 예비역들이 준비한 그 집회인가요? 그렇죠. 예비역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이거 집회를 여는데 보니까 그 국민의 서울시당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그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대거 나오지를 않았죠. 야, 대거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 무조건 최상병 한번 해보겠다,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의원들 다 이번에 다 말 바꾸지 않았나요? 야, 이게 사람은 정치라는 게 신뢰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뢰가 참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현장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장.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동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5항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못 들으셨구나. 네. 지금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오늘 그 최수근 상병 그 순직과 관련 특별검사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수근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최수근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최해병 특검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최해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지금 이제 4월 3일 날 본회의에 부의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지난해 10월에 올려져 가지고 6개월 동안 있다가 이번에 이제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의가 된 건데 4월에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달간 또 기간이 있어요. 또 처리 기간 또 있어. 그럼 원래 6월 달에. 그렇죠. 6월 3일 날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끝나죠. 예, 그러니까 끝나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회기 일정을 조정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하는군요. 좀 되게 길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뿔리는 게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표정으로 보면은 국힘당 쪽한테 처리 안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도저히 처리 안 하고는 안 되겠어 라는 식의 변명을 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야, 4일날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은 인천공항에 쳐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유튜버들도 많이 쳐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것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막판에 오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최상병 특검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 못 한다. 그렇죠. 예,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막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 그 국힘당 쪽에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막 핏대 올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도 우리 말을 하다 좀 말았습니다만 예.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최수근 상병,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특히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먼저 의혹 해소해야 된다. 그렇죠. 특검 반대할 이유 없다.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상병 특검 창성한다. 거부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좀 조용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최수근 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오늘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보다 더 바쁜 상황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뭐 여러 가지 뭐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경태, 그렇죠. 그 다음에 안철수, 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꼭 얼굴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한번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주제는 우리 이분 뉴스 강지호. 예. 뭐 세상의 반은 김씨니까. 예, 우리 강지호 PD가 오늘 준비한 주제 찬성한다고 해놓고 말 바꾼 조경태 안철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강조해 놓고서는 갑자기 말을 바꾼 것도 그렇고 우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철수한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보라고 하는데 이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별로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둘 다 부산이고 또 또 분당이고 약간 그러니까 여권 중심, 여권의 텃밭 같은 그런 곳에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보수 쪽 성향을 가지면서도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들 이런 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막상 투표 당일이 되니까 또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직접 나갔었을 때 그 해병대 예비역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집회를 여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런데 이거 뭐냐 도대체 하면서 이제 열변을 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힘당 쪽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포항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주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분을 약간 안면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마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맞더라고. 그 포항 쪽에 그 여성 불교 연합회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셨거든요. 원래 불교. 네, 불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뵌 분 같은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분이 나 불교 포항 불교 여성 불교 회장이다라고 말씀 어디 가서 하셨느냐.
CBS 가서 하셨어. 집에서 CBS. CBS에서요. CBS 가서 하셨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국힘당 뭐 당원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저 선거운동도 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집회에 나가서도 이제 해병대 분들이 거의 다 국민의힘 당원이나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텃밭이지. 거기 완전 보수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 이러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 짐이야 짐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국민의 침이야. 그렇죠. 사실 이 안보는 보수라는 인식이 강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려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군대 다녀왔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군대 다녀오셨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안 다녀왔더라고요. 안 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안보를 위한 게 누구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되게 좀 극단적인 게 예. 군사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군대 아예 안 간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군사 분야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근데 군사 분야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정권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민주당 정권. 우리나라에서 좀 쓸만한 무기들은 다 김대중 때 아니면은 노무현 때 아니면 문재인 때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지스함 얘기를 하는데 이지스함이 지금 뭐 세종대왕급 있고 정조대왕급 예. 이렇게 통해서 좀 내척인데 이 내척이 대부분 다 민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계획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급 세척 그거 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 세우고 그 뭐 실제로 착공까지 다 그때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미사일 사정거리 늘린 것도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 트럼프를 잘 이용한 거죠. 야,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좀 우리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군함이 있죠. 그러니까 독도함 같은 독도함. 독도함하고 이번함이 마라도함인데 참 공교롭게도 독도함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진술했고 마라도함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요. 그 사이에 1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한 거예요. 그나마 박근혜 때는 그나마 좀 한 게 있는데 이명박 때는 아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까 말씀 잘하신 네. 조용말 해주셨는데 보수가 안보라고 하더니 글쎄 보수가 그렇게 안보도 아니에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은 총도 이렇게 잘 쏘시던데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 광대뼈 다 나갈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하고 조경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오늘, 반대표는 아니고, 기권이죠. 예, 투표에 불참하신 거죠? 네, 불참. 근데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김웅 의원은 또 투표에 참석을 했어요. 예.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국힘당 당원이잖아요. 그 국힘당 당원이잖아요, 아직까지. 탈당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안 하셨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개혁신당 가신다 그러더니 안 가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또 이번에 찬성표에 던지셨더라고요. 아, 그러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계속 최상병, 최혜병 관련해서 계속 찬성해야 된다 주창을 엄청 했거든요. 그 뭐 예. 지난 선거 와중에서도 정말로 강하게 빗대를 올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해병대원들하고 같이 뭐 그 인터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쪽 분들이 그 민주당 쪽하고 인터뷰하는 건 조금 꺼려 하시다가 그렇죠. 이준석 오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왔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개혁신당 쪽 의원들이 투표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양정숙 의원, 이원우 의원, 조홍천 의원 다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자, 보면서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이것도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 출신이야. 아, 그러니까요. 근데 조홍천, 양정숙, 뭐 이원욱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그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고 당 대표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국회의원도 3명이 안 나타났더라고요. 이 꼴은 완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관련돼가지고 막 핏대 올리네 민주당 의원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들인 거죠. 자,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뭐 통과가 됐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요. 다행이긴 해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박주민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힘당 의원들한테 그 한마디를 좀 세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는고 하니 정신 차리라고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고 오시죠. 의사일정 제5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 이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6일 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최혜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최혜병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혜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보신 장면은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힘당 의원들한테 한마디 꼭 하죠. 이번 그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꼭 제대로 좀 똑바로 보기 바란다. 일침을 놓은 거였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마지막까지 투표에 불참한 그
2명의 국회의원, 뭐 기타 찬성한다고 해놓고 말 바꾼 사람들. 그 배신의 정치 문제가 많습니다. 배신의 정치, 철수의 정치 아니에요? 야, 항상 철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그 좀 본인의 어떤 그 소신이 있었으면 소신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소신을 지킨 기회가 남기는 남았어요. 아, 그렇죠. 뭔 것 같아요. 5월 28일 날 또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한 번 더 할 그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 아마 이게 되돌아오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의하는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잖아요. 기명이에요. 그렇죠. 국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재투표할 때, 재부위할 때는 그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몰라. 국힘당 애들이 또 와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때쯤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한번 기대를 해보기는 하는데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예, 기대 난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민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좀 답답한 게 개혁신당 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치 볼 필요도 없는데. 야, 근데 민주당이 있을 때부터 항상 답답했잖아. 뭐 조웅천 의원이야, 뭐 본인이 검사 출신에다가 글쎄 윤석열하고 또 은근히 또 친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양정숙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 왜 투표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눈치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눈치를 뻑뻑 보고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뭐 저기 현장 분위기를 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오늘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예비역 후보, 예비역 해병들, 그렇죠. 예비역 해병들 오늘 집회에 다녀오셨는데 예비역들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오늘 예비역 분들 같은 경우 우선 되게 열정적으로 집회를 잘 하셨는데 한 20분 정도 가량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특히나 그 김기현 변호사가 되게 전면에 나서서 열변을 많이 토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많이 참석을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유명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면 많이 모여주시는데 아무래도 예비역이다 보니까 많이 뭉쳐주지 않으셔가지고 김기현 변호사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나오면 힘이 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 분들도 가끔씩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가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그렇죠. 이제 옆에 빨간색 이제 옷들이 같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민분들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사실 걸 느꼈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면 다 왠지 모를 그 뭐가 있지 않아? 이렇게 저기 감정이입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야,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 뭐 진보 보수 따질 게 없는 겁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에 있다 보면 참 희한한 일도 많이 겪잖아요. 많이 겪죠. 예,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내가 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잠시 섰다가 왔구나 싶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있어요. 그죠? 이제 방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소리 듣는데 왜 돋는지 모르겠는데. 내 순간 내 앞에 죽음이 왔다가 사라졌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군대 갔다 군대에서는 오신 한 번씩 아마 다 해봤을 예. 겁니다. 그게 다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이 남의 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사실 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태원에 가끔 놀러 갔었구나. 아, 그날 대호랑 같이 원래 이태원 가자고 놀러 가자고 했었어요. 그날. 근데 대호가 야 주야 그때 술 못 마셔. 그 가면 아무것도 못 해서 다른 데 놀러 갔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됐을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소름이 돋았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원 그런 데가 보통 예. 보통 그 할로윈 할 때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차도 뭐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코로나 이후로 딱 처음이어서 사람 그러니까. 터질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놔두고 좀 방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그렇죠.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 진짜 제가 될 뻔했어요.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들었겠네. 예. 그런데 이번에 딱 보면 이번 회기 때 두 개 법안이 하나가 이태원 참사, 그렇죠. 하나가 이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인데 그나마 두 개가 통과됐으니까 다행스럽긴 하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예. 근데 남달랐겠어요. 예,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술 먹으면서 있었는데, 야, 진짜 이거 우리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냥 깜짝 놀랐었습니다. 참. 뭐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통과된 두 법이 그런 안전한 세상 만드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밤중의 뉴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